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비체 1회라 제가 좀 이렇게 좀 화려한 끝나고 지금 막 와서 이제 여러분과 꼭 소통을 해야 되는 주제가 있어서 어제 소통하려다가 너무 늦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가쁜 토크로 만나게 됐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자존감이 자기가 높은가 낮은가.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죠. 근데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누가 만드는가? 자기가 만들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누가 만드는가? 자기가 만들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약자겠죠. 스스로 자기를 약자로 인식하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강자로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약자 강자는 사회적 관념, 에고의 입장이 아니에요. 마음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강하다고, 가졌다고, 남을 줄 수 있다고 느끼는 게 강자. 약자로 느낀 사람 뭐야? 난 다 빼앗겼다고. 그러니까 뺏어야 된다고. 나는 약하다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약자. 그렇겠죠? 그 강자 약자를 만드는 게 자기고 아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가장 약자가 된 건데 자기가 약자를 만드는 거야. 어떨 때 약자가 되고 강자가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기 마음을 인정해주면 강자가 됩니다. 인정할 때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할 때마다 약자가 돼요. 예를 들면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표현하고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나 김밥 먹고 싶어. 김밥 사줘. 이렇게 자기가 올라온 마음을 표현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말을 해. 그러면 자기의 힘을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엄마야. 그러니까 그 김밥 먹고 싶다. 내일 김밥 소풍에 싸가고 싶다가 올라왔는데 우리 엄마가 새엄마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귀찮아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음, 이 표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누르게 돼 있어요. 얘기를 못하고 막 두려워. 이 마음과 두려움이 합체돼요. 자기 마음과 두려움이. 약자가 떠. 새엄마인 아이 같은 경우는 약자가 떠요. 강자 약자로 보는 구도가 심하죠. 친엄마 같은 경우는 강자 약자가 잘 안 떠요.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을 안 해. 두려움이 잘 안 떠요. 왜? 내 엄마니까. 친엄마니까. 내가 얘기할 때 당당하고 강자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엄마와 내가 강자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새엄마라거나 아니면 엄마가 평소에 날 많이 미워한다고 느끼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를 약자로 느끼는 거야. 그렇죠? 공격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눈치 보는 에고는. 눈치를 보고 일어나기는 그 순간 강자 약자 구도에 빠져들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해줘. 내가 약자라고 느끼면서. 어떤 약자? 공격당하는 약자라고 느끼는 거죠. 엄마가 나를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새엄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나를 아주 무섭게 혼내는 엄마 같은 경우는 친엄마래도.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해줘서 참거나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엄마가 설사 물어도 아닌 척하거나 막 이래요.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을 한 번씩 인정 안 할 때마다 힘이 약화돼. 약자가 돼요. 이렇게 참다 보면 이 약자가 너무 억울해. 괜히 억울해. 자기가 참았으면서 자기 마음 표현을 자기가 안 했죠. 남이 안 하게 한 게 아니지. 근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존중 안 하고 버리면서 또 억울한 아기가 생겨. 억울한 애고가. 억울하고 밉고 화가 나요. 참다가 이게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내가 다 참았지 하면서 강자를 쓰고 싶은 약자가 올라와요. 그래서 막 고집을 막 부리면서 다 내 뜻대로 하겠다고. 막 그래요. 다 내 뜻대로 하겠다고. 약자일수록 고집이 세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인정을 잘 안 해줬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 마음이. 아픈 마음이. 그래서 한번 올라오면 인정받겠다고 올라오면 막 그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고 그거 예의 없게 하고 막 함부로 하고 표현 방식도 이상하게 하면서도 그게 미움인 줄 몰라. 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아서 당했지? 이런 식이에요. 그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명 굉장히 왕따를 많이 당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왜 그러냐 고집이 세서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떡볶이 먹을까 라면 먹을까 그래 분식집을 갈까 중국집을 갈까 그러면 대충 이제 가자 하면 그럼 나머지가 순응하고서 가거나 정 안 되고 설왕설래 하면은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하죠. 5명이면 3대2로 많은 쪽으로 가거나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어때? 그냥 꺾어주잖아. 근데 이야기는 꺾을 줄을 모르나겠어요.
한번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죽어도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삐져서 집에 가.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그 아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기가 새엄마였거든요.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너무나 자기 마음을 참고 살았던 거야. 새엄마한테 공격당한다고 느끼면서. 근데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만만하니까 이제 그 참았던 마음이 다 올라와. 그래서 뭐든지 다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응? 그래서 다 지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들어주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억울하다고 느끼고 미움 쓰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 아기는 고개를 흔들면서 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인정 안 해서 자존감이 낮은 아기는 남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자기 자존감이 낮으면 남도 인정을 안 해줘요. 내 존재감이 낮으면. 그리고 또한 그 아기가 그렇게 고집만 부리느냐. 어떨 때는 또 갑자기 막 눈치 보면서 자기 주장, 너는 뭘 원해? 그러면 자기 말을 안 해. 죽어도. 왜 그러냐면 약자라고 느끼니까 내 뜻대로 안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다가 안 들어주면 나는 꺾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 그게 싫은 거. 꺾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자기 말을 안 하고 니네 좋은 거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아주 약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그리고 자기 마음, 자기 주장을 인정 안 하면 어마어마한 또 강자가 되는 거야. 남한테 폭군이 되는 거야. 내 주장만 막 한번 고집 올라오면 아무도 못 말리는 아기가 그거예요. 내 주장만 있어. 남을 고려도 안 해. 예의도 없어. 막 함부로 해. 자기 주장 관철시키려고. 예의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그쵸? 근데 예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 뜻대로 해야 돼. 막 이런 경우죠. 근데 그 예의 없이 그렇게 막 할 때, 자기 주장만 할 때, 그게 미움인 거야. 그게 미움 짓을 하는 거예요. 미움 받았다고 느끼는 애고가 미움 짓을 하는데, 미움 받은 애기는 뭐예요? 부모한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안 들어주고 다 꺾였어. 이럴 때 미움받는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부모가 안 들어준 게 일이라면 몇 번 안 들어주면 내가 두려워서 내 약자라고 느끼니까 내가 상대가 내 말 안 들어줄까 봐 스스로 자기를 약자로 만들고 자기 마음을 버린 경우가 거의 9 또는 1대 99 1대 9 이 정도로 자기가 한 게 많아. 자기가 약화시키는 거야. 자기 주장을 버리면서.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미움받으면 그 두려움 인정하고 꺾으면 되는데 꺾는 게 또 싫은 거야. 꺾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 미움 애고가. 그래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할 때 가장 공부되기 어려운 애고가 누구냐면 그렇게 약자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즉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 참고 살았으면서 그게 남이 그랬다고 느끼죠. 그래서 억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참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주장 얘기했을 때 100%다 받아주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을 때 반쯤은 꺾여. 그럼 또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절대 안 꺾이려고 내 주장 얘기도 안 하고 얘기했다가 꺾으려고 하면 절대 안 꺾이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 주장 끝까지 관철하고 그게 약자 애고예요. 자존감이 낮은 애고예요.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못하고 버리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버려놓고 더 약자라고 느끼니까 어느 순간 참다가 폭발해서 강자가 나오면 그 약자라고 하면서 완전 강자관념으로 절대로 안 꺾겠다고 날뛰고 있죠. 또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내세웠다가 꺾이는 게 싫은 거예요. 약자인 걸 확인하는 거잖아. 꺾이는 건. 부모한테 자기 주장 잘 못하는 아기는 부모가 강자라고 인식하니까 내가 엄마 나 피아노 학원 갈래 그랬다가 안 돼 바이올린 가 이러면 내가 너무 약자인 게 인식이 되지.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약자인 걸 순순히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속에 강자가 나타나는데 그 약자인 걸 인정하기 싫어서 사실은 참는 애고는 다 그거예요. 자기 약자 확인하기가 싫어. 그래서 자기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아예 표현 안 했으니까 내 주장을 보인 적도 없으니까 나는 꺾인 적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참는 그 자체가 내가 약자로서 참는 거고 꺾이기 싫어서 꺾였을 때 순응할 때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할 때 내가 약자란 걸 확인해서 약자의 아픔 느껴야 되니까 그거 안 느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버리고 그러다 더 약자 되고 약자 되니까 억울하다고 하면서 어느 날 폭발해서 엄청난 괴력을 쓰는 횡포를 부리는 독재자 강자가 되는 거야.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난리치고 단식투쟁하고 심지어 무례하게 형식과 절차도 없이 윗사람을 눈에 보이지도 않게 막 그렇게 함부로 하고 함부로 통보하고
예전에 제가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약국하면서 약국 직원을 채용하면 스스로 약자라고 여기는 아기들이 많이 오거든요. 뭐 학벌이 막 대학 나오고 이런 아기보다는 중고등학교 나오고 집안하기 어려운 아기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게 약자가 센 아기들은요, 굉장히 무자비한 횡포를 부려. 왜냐하면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는 게 가장 큰 미움이야. 상대 입장을 고려 안 하는 게 예의가 없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 그만두기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약사님, 제가 좀 있으면 그만둬야 될 텐데 누구 사람을 구하세요. 그럼 제가 그만둘게요. 이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나와버려. 그냥 아무 통보도 없어요. 그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계속하면은 이제 귀찮으니까 문자로 저 오늘부터 안 나갈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황당하죠.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골탕 먹이는 거야. 미움 쓰는 거예요. 응? 어느 날 그냥 자기 마음이 올라와. 하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이래도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상대가 곤란해질 거야. 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그만두면. 그러니까 그걸 좀 참아주는 예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약자라고 느끼는 그 에고는 한번 자기 주장이 올라오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그걸 관철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의도 없이 그냥 통보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상대의 입장은 그런 건 없어요. 완전 무시야. 개무시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자기 주장만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관철해버려. 그래놓고 그게 미움인 줄도 몰라. 그게 약자예요. 자기 마음을 너무 평소에 버려서 올라왔을 때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그걸 꺾어서 약자라는 걸 인정을 안 했을 때 약자 자체지만 자기가 약자라는 걸 죽어도 인정 안 한 최강자가 돼버린 예의 없는 미움의 애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집 부리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게 미움인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통화가 돼야 뭐 혼내주잖아. 어쩌다 통화되는 애기한테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너 본데 없이 배웠다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냐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고 미리 예의 있게 얘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네가 지금 통보하고 그게 어디 아랫사람이 할 짓이냐. 네가 내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얘기해도 못 알아차려요. 그때는 왜 모르는지 몰랐는데 이 마음 공부하면서 알았어. 그렇게 너무 약자라고 느껴서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서 나가는, 자기 마음을 왜 버리느냐. 약자인 거 인정하기 싫어서. 올라왔을 때 꺾어야 되는데. 꺾을 때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마다 내가 약자로 순종함. 그럼 약자하지. 부모한테 약자하지. 강자할 겁니까?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죠. 스승한테 제자는 약자를 해야 되고, 학생은 선생님한테 약자를 해줘야 되고, 사장님한테 부하 직원 약자를 해줘야 되지. 응? 그걸 못하면. 그래서 그런 아기들은 윗사람도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덤비고 안 꺾으니까 아랫사람을 되게 무서워해. 왜? 아랫사람이 나한테 덤비고 안 꺾을까봐. 두려워서 일도 제대로 못 쉬고 눈치 봐요. 그 애고가. 그래서 미움인 거야. 윗사람으로 강자 역할도 못하고 아랫사람으로 꺾지도 못하고 그렇게 찌질하고 수치스럽고 그게 열등인 거야. 못 꺾는 애고가 열등인 게 바로 그거예요. 응? 그 못 꺾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약자입니다. 당신 앞에 약자로 인정합니다 하고 딱 꺾어주는 걸 못하니까 윗사람이 돼도 아랫사람한테 딱 지시해서 그걸 꺾는 걸 못하는 거야. 순종하기를 못해주는 거야. 반항할까봐.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윗사람도 못하고 아랫사람도 못하고 온갖 수치를 다 떠는 거죠. 아주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혼자 보이고 다녀. 그게 미움이에요. 윗사람으로서 단호하게도 못하고 아랫사람 됐을 때 윗사람한테 예의 있게 꺾어주는 걸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지부 가서도 엄청 화가 났던 게 그때 새로 지역 리더 한다고 들어온 아기가 그런 식으로 미움을 쓰는 거예요. 밤 11시 반에 저 내일부터 지역 리더 안 할 겁니다. 탁 미움을 써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너무 어이가 없고 이게 배워먹지 못한 아기가 무슨 수행을 하나. 곰곰이 생각했죠. 그게 약자인 거예요. 너무 약자라 자기 마음을 다 버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미움을 쓰면서 관철하는 강자 폭군이 되는 거예요. 확 올라와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스승도 안 보여. 옆집 아줌마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약속을 했으면 신의가 있으면 내가 이래서 못 지키겠어 미안해요 해야 되는데 지역 리더란 자리는 벌써 몇 달 전부터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하고만 약속했습니까? 서울 지역 리더 아가들하고도 다 약속한 신의 있는 자리잖아. 그러면 미리 다 양해를 구하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역 리더 선배 아가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헤라 엄마한테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냐 같이 아픔 공유하면서 이렇게 훈훈하게 말물이 돼야 되는데 미움을 그런 식으로 써요. 그게 미움 중에서 개미움이고 예의가 없는 미움이고 약자를 인정 안 해서 횡포 부리는 약자, 강자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약자라고 알고 있고 그게 미움인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날 통화를 하는데 지역 리더 선배 아가들한테도 그냥 문자 한 통 띡 보내서 오늘 못 나가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배워먹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교육과 예의 범절이 없고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미움 쓰는 아기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저한테 제가 전화해서 아주 호되게 혼내켜줬어요. 응? 왜냐하면 그게 미움인 줄 몰라.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게 너의 미움이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제가요? 제가 미움인가요? 아예 예의도 모르는 미움인데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혼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혜라님 제가 그게 미움인 줄 몰랐어요. 제가 미움을 그렇게 예의 없는 미운 짓을 했군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줘야 되잖아요. 참여하고. 그게 마음 공부잖아. 자기 약자의 아픔 인정하고. 스승이 알려주는 가르침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받아. 나한테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미움이에요? 혜라님? 전 역시 공부해도 안 되는군요 하면서 또 자기 미움을 써요. 제가 언제 자기 미움을 쓰라고 그랬어. 거기서 꺾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미움 쓴 거였네요. 참여합니다. 지역 리더 선배님들한테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 제가. 그런데 거기서 자기 미움 쓰면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너 그따위를 하려면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고 있어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잘못했어요 엄마 이 소리 나오기를 바라면서 혼내주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있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까? 미움을 그런 식으로 쓰잖아. 원망하면서 당신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그만두죠. 이렇게 미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면서 독사 같다고 어쩌면 그렇게 미움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쓰냐고. 그러니 너랑 누가 상종하고 싶겠느냐고. 미움을 인정 안 해요. 제가 끝내는 가르쳐줬어요. 역시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네 교만한 에고 때문에 꺾지를 못하고 내가 미운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꺾지를 않고 있지 않느냐. 네가 꺾으면 즉시 수행이 될 걸 안 꺾으면서 수행이 되네 안 되네. 누가 수행을 시켜주느냐. 네가 하는데. 그 에고 불순종의 에고를 꺾어야 된다. 자기 수치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수치 꺾는 거 인정하는 거 가르치려고 헤라 엄마가 동영상까지 찍어서 온 세상에 나는 수치스러운 스승입니다. 이걸 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야. 얘기하라고. 네 입으로 꺾어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잘못했습니다 말을 입 밖으로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헤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참여합니다. 미운 짓 했습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질질 울기만 하고. 울면 착한 사람 됩니까? 여러분 마음 공부가 뭔 줄 몰라요. 마음 공부는 순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예의 바른 사람 되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약속을 했으면 엄마가 미안하다. 근데 엄마 입장이 이래.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스승이고 자기보다 한참 수행한 선배들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오만하고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게 미움이지. 인간 존중. 그게 이 마음 공부예요. 인간 존중을 하려면 강자와 약자 관념을 잘 써야 돼요. 내가 약자입니다 하고 순종할 때 하고 그렇죠? 내가 강자를 할 때는 약자가 꺾어주게 해야 돼.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는 거야. 약자로 순응할 수 있게 해줄 때 그때 괴롭지 않아요. 약자로 순응을 못하고 반항하고 할 때 괴로워요. 그 아기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 미움 때문에. 미움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괴롭대요. 계속 올라온대. 개미움이. 왜? 안 꺾어주니까. 그 미움이 죽는 길은 뭐 미워요 이렇게 풀어서 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미움의 에고인 줄 알고 꺾어줘야 돼. 순종할 때 미움의 에고가 죽는데 제 앞에서 순종시키려고 하는데 입을 안 다물고 울기만 하고 말을 안 해. 잘못했습니다는 안 해요. 그냥 고집을 막 부리면서. 엄청난 약자죠. 엄청난 약자가 있는데 그 약자를 인정 안 해서 우주 최강자를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미움의 살기가 돼버린 거야. 이 아기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가 네가 돈도 별로 없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그 고집 부리는 미운 놈이 꺾지 않고 수행을 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야. 그래서 네가 서울지역 리더 아가들한테 기꺼이 꺾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의 없이 미운 짓 하고 하루 종일 마음고생 시켜줘서 미안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 통화도 안 받고 그냥 안 나갈게요. 어느 날 갑자기 통보 띡 하고 완전히 배워먹지 못하고 아주 예의 없고 아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덜 된 인간이 하는 짓을 한 거죠. 그랬으면 그게 얼마나 수치예요. 스스로 그런 수치스러운 인간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수치에 똥똥에 빠뜨렸어. 그게 미움이잖아. 미운 짓을 하고 아주 불쾌했죠.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죠. 행복해야 사랑이고, 그렇죠? 불쾌하면 그게 미움인데, 수치면 미움인데, 남을 다 수치 주고 무시하고. 본인은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본인도 그래서 맨날 괴로웠던 거야. 이거 참회를 안 하고 안 꺾으니까. 너는 수행이 뭔지를 아니. 생활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스승한테도 순종 못하고 윗 선배 도반들한테도 순종을 못하니 너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엄마가 네가 꺾고 서울지역 리더 아가들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기 전에는 마음 꺾고 영채마을 가족으로 인정을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고행을 100년을 해도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은. 왜? 그 고행하는 에고가 자기 고집으로 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에고가 미움이에요. 고행해서 깨닫겠다고 계속 고행해봐. 깨닫나? 못 깨달아요. 자기 뜻을 꺾을 때 그게 미움의 에고고 그게 집착과 고집의 에고고 그게 탐욕의 에고예요. 어떻게든 돈을 갖겠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든 출세하려고 할 때 그걸 포기하고 그렇죠? 그 꺾을 때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꺾는 건 어떻게 할 때 꺾어요? 인정할 때 꺾는 거야. 돈을 벌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해. 응?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꺾어야 인정이 되는 거야.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그러면 이 마음을 보는 두려움이 있어. 이 두려움이 뭐야? 약자. 돈을 벌지 못할 거야 나는. 돈 못 벌까 봐 두려워하는 약자가 딱 뜹니다. 벌 수 있다고 확신 못 하잖아 누구든지. 어떤 마음이든 약자가 떠요. 이때 이 약자를 꺾어야 돼. 두려움, 버림받을까 봐 이 두려워하는 약자를 인정하고 꺾을 때 이 마음이 인정이 돼요. 그럴 때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약자가 너무 센 악기는 일단 약자를 먼저 인정해야 돼. 꺾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 이야기는 메커니즘이 이런 거죠. 미움이 떠 있어. 완전 미움 자체예요. 미움 짓을 했어.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일반인이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미운 짓이죠. 그래서 저를 따라서 이번에 서울에 간 아가들은 남자 아가들 따라갔었죠. 마스터 아가들은 굉장히 예의범절이 있는 가정에서 교육받은 아기들이라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기가 하는 행태를 보고 너무 놀라면서 어쩜 이렇게 예의도 없고 가정교육도 못 받은 이런 수치를 떠는 분이 수행을 이제까지 하면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너무 놀랬죠. 응? 그런 미움이 떠 있는 거야. 아예 그냥 너무 수치스러운 미움. 막 남을 아나모임 무시하는 그 미움. 근데 그 미움을 내가 너는 미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뜨겠죠. 왜? 이 미움을 인정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떠요. 당연히. 미움받을까 봐 두렵지 사람들한테. 내가 미움이에요. 나 이렇게 미움으로 수치 떠는 존재예요 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미움받을까 봐. 그 두려움이 딱 떠. 근데 이게 약자죠. 두려워하는 거 약자잖아. 그 약자를 인정해야 돼. 응?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미움을 인정해야 되는데 절대 자기 약자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스승을 강자로 인정해줘야 되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미움 맞습니다 하고 내가 약자입니다. 약자는 순종하는 거지. 근데 절대로 약자 안 하고 싶으니까 안 꺾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소리 한마디를 못해. 계속 울면서. 잘못해서.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그냥 잘못이 아니죠. 아주 수치 주고 정말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불쾌감을 다 주는 그런 미움을 떨고 남과 나를 다 그냥 수치에 똥똥에 빠지게 해놓고 나서 그게 개미움인 줄 모르고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그걸 계속하겠다는 얘기지. 그 미움의 애고가. 인생을 이제까지 계속 그 미움으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힘들었던 건데 그걸 꺾어야 죽는 거를. 절대 안 꺾는 거죠. 안 꺾으니까 이 미움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야. 이 미움이. 인정을 받아야 내려가는데 인정을 안 해줘. 절대로 인정 안 해줘. 약자를 아픔을 안 느끼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려. 버려! 이러면서 고집 부리니까.
이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안 내려가니까 약자가 미움도 안 내려가서 미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수행도 백약이 뭐예요? 삼보일배 오체투지 영혼의 순례길에 나온 그렇게 세 발짝 걸고 절하는 그 고행을 100년을 해봐. 죽나 얘가. 그거 누가 하는데? 그 약자. 절대 안 걷겠다는 약자가 고집 부리면서 그거 하고 있는데 마음 인정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꺾으라고 하고 징계받는 마스터 아가들도 다 그것 때문에 징계받는 거야. 약자가 올라오거든. 사람을 만나면 약자가 올라와. 두려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그럼 인정해야 되잖아, 그 마음을. 사랑 못 받을까 봐 무서워. 인정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고집 부리고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려고 고집 부리면서 상대 무시하고 절대 말 안 들어줘. 이해를 안 해주는 거죠. 약자가 큰 악이, 약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해서 약자 자체가 된 악이는요, 절대 남의 마음 이해를 안 해줘요. 할 수가 없어. 두려움 때문에.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고집 부리고 다 버리고 원하는 거 안 해주고 고집 부리는 거죠. 헤라 엄마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 아기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순히 순종해서 꺾어서 마음 공부 잘 돼서 본인이 행복하고 그걸 봐야 내가 행복한데 그거 안 해주고 싶은 거야. 응? 절대로 마음 이해 안 해줘서 자기도 불행하고 스승도 아주 수치 주고 못난 스승 만들어. 그래 네가 나 못 가르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열등한 스승 만들고 자기도 수치의 통에 빠져갖고 계속 미운 짓 하다 인생 그렇게 살고 싶은 미움의 고지요. 거기에 딸려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아기일수록 자존감이 아주 낮죠. 여러분 그래서 약자가 안 되려는 아기들 있잖아. 그래서 약자가 올라오면 그 아픔을 인정 안 하려고 다 참고 자기 마음 버릴 때 약자 인정 안 하려고 버리는 거야. 왜? 여러분 그 마음을 왜 버려요? 내가 떡볶이 먹고 싶은데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이유. 남들 다 라면 먹고 싶다고 할 때. 왜? 내가 이걸 얘기할 때 버림받을 거라고 느끼잖아. 싫어 라면 먹을 거야 하고 내 말을 안 들어줄 거라고 느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예요? 약자지. 강자는 어때요? 당연히 내 말 들어줄 거야. 이렇게 올라올 텐데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그럼 참어. 이 약자를 인정하기 싫어서 참으면 나는 거절당한 적이 없으니까 난 약자가 아닌 게 되니까 버림 안 받았으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거절당하거나 말거나 떡볶이 좀 먹자. 그럼 싫어 이럴 때마다 그 약자의 아픔 느끼면서 꺾어야 돼. 알았어 이러면서 난 약자입니다 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약자가 죽어가지요. 근데 그 약자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약자가 뜨잖아. 뭘 얘기하려고 할 때마다. 윗사람한테 뭘 건의하려고 할 때마다 이거 안 받아들여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움 뜨죠. 그게 약자야. 어차피 안 받아들여주면 내가 꺾어야 되잖아.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그때 약자라고 느껴. 그 약자를 인정하는 길은 받아들여서 꺾는 거예요. 근데 그 약자 인정하려고 절대로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면 거절당한 적이 없다고 느껴. 그러니까 나는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약자를 인정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약자는 이렇게 커지죠.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 횡포 부리는 강자로 넘어가 있대.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한번 참다 한번 고집 올라오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막. 예의 없이 그렇게. 그냥 통보식이죠. 그렇게. 아주 무례하고 예의 없이 말도 안 하고. 거절이 어디 있어. 내가 통보하면 니네 다 온 세상 왕이 돼 그냥. 통보 한마디 하고 전화도 하지 마. 난 통보했으니까 니네가 알아들어. 이렇게. 그런 미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자존감이 낮은 약자는 그렇게 그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꺾지 않으면 고집 부리는 강자가 돼서 그게 미움이지 강자도 아니죠. 진정한 강자가 아닌 거야. 강자 되려고 하는데 그게 강자가 아니고 완전히 고집 부리는 수치의 미움이 돼서 다 버림받아. 온 세상 사람한테 버림받고 괴로운 거죠. 마음 공부는 물론 안 되고 여러분. 그 약자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는. 죽으려면 인정해야 돼. 꺾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서 자기의 약자 인정하고 약자의 아픔 느끼고 순종하고 꺾고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상대가 원할 때 그걸 들어줄 때 그때 약자가 죽는 건데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야. 딴 사람한테 못 꺾어도 내 스승한테만큼. 왜? 내가 저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약한 거거든. 모든 아기들이. 내가 막 사랑을 주면 여러분이 사랑받으니까 헤라 엄마한테는 그래도 헤라 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꺾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약자가 누가 좋아? 약자의 아픔 느끼고 꺾는 게 뭐가 좋아요? 다 싫지. 해주기 싫지. 하지만 해주는 이유는 헤라 엄마한테
헤라 엄마가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꺾어주면 헤라 엄마 행복하겠지? 내가 약자해주면 헤라 엄마 이렇게 존경해주면 존중해주면 헤라 엄마 좋겠지? 하면서 사랑하니까 다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랑도 주고 사랑 받고 싶다 그러고 사랑 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기들이 그게 제일 아름답게 죽을 수 있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꺾을 땐 덜 아프거든. 근데 위 직장 상사야. 너무나 무섭고 저 사람 싫은데 그거 꺾으려면 이게 안 돼요. 고집 부리게 되고. 응? 그래서 가장 유능한 스승은 사랑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꺾어주는 제자가들이 꺾어주는 가장 유능한 스승인데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열등이 스승 엄청 올라왔어요. 저 아기가 나한테 평소 때는 그 못 꺾는 서울지역 리더 아기가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그게 다 공연불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그랬어요. 너는 목숨 바칠 수는 있는데 꺾을 수는 없구나. 사소한 거 하나를 못 꺾어줘. 진짜 목숨 바쳐 사랑하면 어떤 거든지 다 들어주겠지. 응?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움의 애고가 나를 이용해서 강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너무 약자라고 느끼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사랑의 툴도 쓴 거예요. 권모 스스로. 동영상 올렸죠? 어젠가 그저께 올린 동영상 있잖아. 여러분. 미운 애고. 이용해 먹는 애고. 그걸 쓴 거죠. 목숨 바쳐 사랑하는데 그 꺾는 걸 못해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 사랑이 아직은 부족하구나. 내 사랑이 더 커야 내 사랑 안에서 헤라 엄마 아플까봐 사랑하니까 저렇게 혼내주는 게 내가 잘못될까봐 아파서 그렇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보면서 내가 좀 아직 부족한 스승이구나. 저도 참회하고 어제 밤늦게 영체방하고 막 난리 치고 잤거든요. 여러분. 그걸 생으로 꺾을 때는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랑 주고 브이로그도 사랑 주고 하는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 약자도 인정하고 꺾거든. 그 약자를 꺾는 게 핵심이야. 수행의 요체예요. 그걸 딱 꺾을 때 어떤 마음도 인정해. 마음은 항상 그 뒤에 숨어 있거든. 특히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마음. 남들이 다 싫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 뺏고 싶은 마음, 뺏길까봐, 뺏겨서 수치당한 마음, 질투, 미움, 뭐 이런 마음 있죠. 버림받은 마음. 이런 게 전부 그 약자 마음속에 숨어 있어. 약자 마음이 제일 아프잖아. 그래서 그 약자의 두려움 뒤에 숨어 있어. 약자 마음으로. 이때 이 두려움 약자를 딱 인정해야 이 마음이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모든 마음이 인정받아야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이 편안하고 어떤 마음도 쓰는데 그게 핵심인데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이 공부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죠. 스스로 약자라고 느끼지 않고 강자라고 느끼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약자인지 강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할 때 남들이 안 들어줄까 봐 두렵고 그리고 눈치가 자꾸 보고 버림받을까 봐 미움받을까 봐 얘기를 못하겠을 때 나는 약자인 거야. 근데 아무렇지 않게 탁탁 얘기할 수 있어. 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강자인 거야. 강자들은 또 얘기했을 때 거절당해도 약자를 쉽게 받아들여. 강자를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알았어. 네 말대로 떡볶이 먹을게. 이렇게 잘해줘. 근데 너무나 약자라고 느끼는 아기들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약자라 그렇지. 네가 나 무시하지 하면서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움받고. 약자를 인정하고 꺾으면 꺾을수록 약자는 줄어들고 아픔도 줄어드는데 그걸 인정 안 해주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 안 꺾겠다고 하면 강화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약자 에고가 바로 미움이기 때문에 왜? 미운 짓을 하니까 절대 약자의 아픔 안 느끼려고 남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할 때 미움이죠.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 그걸.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받아주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 주장만 하면. 자식이 한없이 부모한테 내 말만 들어달라고 하면 자식도 부모도 자식 보기 싫은 거고 그렇잖아? 그거는 누구도 못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 중에 개미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뜻만 관철시키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약자죠.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바로 자기의 약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하려고 참고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나 하고 싶은 게 올라오면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참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버릴 때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약화되는 건 어떻게 된다고? 약자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못 꺾어. 그래서 점점 더 참게 돼. 그러다 어느 날 빵 터지면 포악한 강자 역할을 하면서 미움을 쓰는 거죠. 그럼 강자도 아니지. 진정한 강자도 아니죠. 막가파가 되는 거야. 진정한 강자는
내가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면 그래 뭐 약자의 아픔 느끼지 뭐 이러고 당연히 될 거야 이러면서 행복하게 얘기하는 게 강자고, 포악한 약자의 약자가 횡포 부리는 강자, 즉 미움질을 하는 건 뭡니까? 니네가 어떤 소리 해도 나는 안 꺾을 거야. 내 맘이야. 니네 마음 따위는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고 띡 통보하면서 절대 안 들어주는 미움이죠. 남의 입장 고려도 안 해. 남이 막 아파 죽고 남이 힘들어 죽겠다는데도 그런 고려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약자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반드시 가난하고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고 취약한 계층으로 살게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능력이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학벌도 낮고 능력 없는 아기들이 출세하고 그런 아기는 왜 그 출세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약자 마음 때문에 약자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자꾸 꺾을 때 강자가 되어가요. 남을 배려하고 주고 싶고 조금 거절당해도 기꺼이 내 약자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의식이 성장하면서 강자로 살 수 있는 거야. 돈도 좀 풍요롭게 벌고 사랑도 좀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관념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수 있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돈 번다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출세하고 권력 얻는다고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와 자존감은 비례하지 않아요. 자존감은 얼마나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을 내가 인정해 줬느냐. 그래서 기꺼이 그 표현을 하고 표현했을 때 거절당해도 그 약자의 아픔을 기꺼이 인정할 각오를 하느냐. 그 두려움을 인정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자존감이 있는 아기예요. 자존감이 없는 아기는 절대로 약자 인정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 마음, 올라오는 마음 다 인정 안 해주고 맨날 눈치 보다가 버리고 하다가 어느 날 고집 올라오면 남의 마음 하나도 안 들리고 고집 부리다 버림받고 미움받고 그런 아기들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약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이 강의를 반복했어요. 알아듣기 어려울까봐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했지만 또 며칠 있다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할 때 또 할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강의니까. 여러분이 수행의 핵심도 들어있고 여러분 자존감 올라가고 행복하고 품격 있는 인간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잖아. 그게 모든 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돈만 그렇게 벌었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출세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가 자기 자신한테 늘 불만족한 이유가 자기 마음 인정 안 한 거라는 거. 실제로 속으로는 엄청 약자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속은 되게 약자인데 돈 벌고 그래서 졸부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 갑질하는 거예요. 약자만이 갑질을 하지 진정한 강자는 절대 갑질 안 해요. 내가 이제 돈 있지? 내 말 다 들어 하면서 남의 입장 고려 안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게 이미 약자가 하는 짓이지 진정한 강자는 존중하는 게 강자예요. 응? 남을 존중 안 하고 무시하고 수치 주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건 약자고 아주 수치 애고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올라오는 마음 인지하시고 헤라 엄마야 사랑 안에서 기꺼이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채님의 사랑으로 그 약자의 아픔이 사실은 그 아픔을 인정할 때 세상의 모든 약자의 아픔을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란 거를 인지하시고 오늘도 자기의 약자의 아픔이 어떤 것이 있나 내가 약자의 아픔을 기꺼이 인정하고 꺾고 있는지 고집 부리는 미움을 쓰면서 그 약자를 인정 안 해서 약자 자체가 돼서 미움 수치를 쓰면서 옆에 사람 괴롭히고 그래서 내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 I love you.